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저번에 토트넘의 후방 자원들의 전개 능력 부족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근데 공격이 답답한 것에 수비수가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김민재의 모습을 통해서 왜 이 점이 중요한지를 다뤄봤습니다. 지금은 골키퍼가 볼을 잡고 있는데요. 앞에서 2-3 형태로 위치하고 있죠. 하지만 크레모네스의 3명이 중간에서 그 패스기를 차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골키퍼로부터 김민재가 볼을 받았지만 볼을 줄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로보트카 앞을 맡고 있던 선수가 김민재에게 압박하러 가기 시작했는데 로보트카에게 향하는 패스길을 차단하는 루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패스길은 패스길대로 막히고 압박은 압박대로 당하는 그림이에요. 실제로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김민재 코앞까지 압박을 들어왔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측면으로 빼거나 뒤로 돌립니다. 볼을 중간에 빼앗길 위험이 없는 루트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 김민재는 중앙으로 넣어버렸습니다. 엘마스의 앞을 막던 선수가 순간적으로 앞까지 튀어나온 걸 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패스길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둘이나 있었는데 이거를 시도해서 또 정확하게 성공까지 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에도 안 잡힐 만한 패스이지만 그 효과는 상당했는데 볼을 받은 엘마스를 잡아줄 선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엘마스가 직접 볼을 몰고 쭉 하고 달려도 괜찮을 정도죠. 위치상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수미 자리에 있는 얘 하나인데 만약 얘가 이렇게 엘마스를 잡으러 가면 이제 앙귀사가 비어버립니다. 상대가 전방에 많은 숫자를 투입했던 만큼 후방에는 공간을 많이 노출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김민재의 과감한 패스 한 방이 만들어낸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덕분에 최종적으로 골잡이인 오시멘에게까지 볼이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후방 선수의 볼 투입 능력 하나가 어떻게 득점 기회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장면은 경기 내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지금도 김민재 앞을 2명이 잡고 있었지만 김민재가 엘마스에게 패스를 투입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엘마스는 후이한테 볼을 넘겼지만 만약 아래에 있는 앙귀사한테 넘겼다면 훨씬 좋은 전개까지 이뤄냈을 거예요. 앙귀사한테 공간이 너무 넓게 형성됐었거든요. 이런 식의 패스 능력은 전방에서도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은 후이로부터 백패스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모네스도 그 결을 따라서 압박하러 올라오는 중인데요. 안전한 패스길은 라흐마니한테 넘기는 거죠. 하지만 김민재는 반대편에 벌린 디로렌초한테 한 방에 넘겨버렸어요. 어쩌면 얘한테 차단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김민재는 성공할 자신이 있었던 것 같더군요. 덕분에 나폴리는 빠르게 공격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로렌초 앞은 막혔지만 앙귀사에게 공간이 나게 됐죠. 게다가 오시멘이 수비수 2명을 한꺼번에 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박스 앞쪽에서 공간도 발생하게 됐어요. 비록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공격진에게 이렇게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의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토트넘이 뛰는 프리미어리그는 압박도 강하고 패스길 차단도 잘하는 팀들이 더 많다. 그래서 토트넘 센터백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의 앞만 철저하게 막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럴 때 중요한 건 센터백들이 직접 전진해서 수비 구조를 무너뜨리는 작업이 되는데요. 김민재는 이런 모습에서도 상당한 강점을 보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패스를 끊어낸 직후인데 보시다시피 김민재로부터 볼을 받기가 편한 선수는 딱히 없는 상황이에요. 후이는 세미콜라한테 잡혀있고 지엘린스키는 피켈한테 잡혀있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둘은 지엘린스키와 세미콜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김민재는 잡아줄 수가 없단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김민재를 잡으려면 결국 본인이 원래 잡고 있던 누군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그 딜레마에 빠진 건 지엘린스키를 잡고 있는 피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엘린스키에겐 마크맨이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김민재가 바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원터치로 중앙에 있는 앙귀사한테까지 넘겼는데 덕분에 앙귀사는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한 채로 전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죠. 상대가 전방에 많은 숫자를 투입했는데 이게 뚫리니까 우리 공격진에게 활용할 공간이 많이 열리게 된 거예요. 단지 김민재가 과감한 패스를 통해서 뚫어냈냐 아니면 직접 전진을 해서 뚫어냈냐의 차이일 뿐이었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토트넘은 지금 공격진에게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진의 폼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격진의 폼에도 아쉬운 점들이 있죠. 근데 그 이전에 그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냐? 저는 이 부분을 우선해서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현재 유럽에서 가장 공격을 잘하는 팀 중 하나인 나폴리와 거기에서 센터백을 맡고 있는 김민재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